일일 학습 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인데요. 시험에 요거는 20회 시험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20회, 21회 출제되고 나서 지금 13년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예, 답은 2번이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번에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정의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저당권도 그 밖의 권리에 들어갑니다. 중개상 권리에. 저당권, 환매권, 그리고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전하는 것은 중개대상 권리이다. 은행의 융자할선하고 대출 커미션을 개업공개사가 받아먹어도 되지만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받게 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우연히 단 한 번 하면 중개업 아니죠.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법인이 아닌 개인에 소속될 수도 있죠. 개인개업공개사 밑에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원은 중개업무 못합니다. 확인설명 못하고요. 계약서 작성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중개대상물인데요. 중개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중개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이게 소위 권리금이잖아요.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은 중개상물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예 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있고요. 지금 니은처럼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되는 것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중개대상물입니다. 가압류, 가처분된 토지 중개상물 됩니다. 사법상 제한만 있을 뿐이고요.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전부 중개상물 됩니다. 공법상 제한만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목, 양의장, 모든 지목 전부 중개상물 됩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 해당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근 기출문제 패턴이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무려 19문제가 33회 때 출제됐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자격증 등록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했는데 이렇게 시험에 국토교통부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은 정답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다 암기하기는 어렵고요.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교부한다. 이건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3번이 틀렸네요.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하지만 등록증의 경우 등록관청이 교부합니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등록증을 준 사람이 재교부하겠죠. 재교부, 등록관청이. 자격증은 물론 시도지사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이 없다고 X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음 달 5일이라고 했으면 X겠지만 여기서는 다음 달 10일이냐 5일이냐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협회에 통보하느냐 안 하느냐 예, 통보합니다.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 6가지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5번 자격증 재교부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 즉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격증을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고 재교부할 때만 수수료 내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는 그 개업공개사의 중개물을 보조할 수 있다. 네, 소속공개사는 보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개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환매,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환매죠. 자,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했다면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이게 뭐냐면 3번 무등록 중개업자가 적발되니까 나는 컨설팅 위주로만 했고 실제 중개업은 거의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반복적으로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컨설팅을 주된 업무로 했다 하더라도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이고요.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격 취득 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개업공개사가 아니다. 예,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이니까요. 맞습니다. 5번 보조원이 개업공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물을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에 보조원을 개업공개사로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기재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기재해가지고 보조원이 사장 몰래 중개를 업으로 했다면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6번 틀린 것은 했는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제1차관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했는데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따를 필요 없고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됩니다. 중개보수는 주택의 경우 시도별로 달라도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배제된다, 회의에 빠져야 된다. 안건 당사자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이해관계에 있으면 그 회의에서 빠져야 됩니다.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뒤에 가면 공제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다.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격 취소되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시험 볼 수 없고요. 부정행위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재교부 신청서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4번에 있습니다. 맨 밑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는 청문과 의견 진술기회 부여 두 가지만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격증 대회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판례입니다. 양도되어. 자, 그 다음에 성명사용이나 또는 상호사용이 양도대여와 똑같습니다.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양도대여와 똑같기 때문에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미채굴 광물, 이거는 광물 채굴권은 국가의 권능이기 때문에 개인 땅 밑에 석탄,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도 국가가 채굴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닙니다. 광업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2번 권리금 중개상물 아닙니다.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됩니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동산이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되므로 중개상물 아닙니다. 중개대상물 아닌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번처럼 아예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게 있고요. 2번, 3번처럼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목이 양어장, 모든 지목,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되어 있는 것,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중개상물 해당됩니다. 5번 이른바 대토권,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대토권은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야 중개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할 수 있고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요.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제1차관이고요.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호선이란 상호간에 선출하는 걸 호선이라고 하죠. 호선된 자가 아니고요.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보조원은 확인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 못합니다. 소속 공인회사는 그 소속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자기 회사 상무이사, 전무이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에 임원으로 가게 되면 그건 이중 소속이라서 안 되겠죠. 외국인도 자격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자, 4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설명을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자격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포함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6번에 보면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이 공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토지이용계획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설명해야 될 사항에 포함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